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예비 신입생분들을 위한 슬기로운 대학생활 온라인 학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학생 분들과 궁금증을 풀어볼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홍보대사 내일 김채린, 이성재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짧은 학교 소개 동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사랑하는 전국에 계신 예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입학을 준비할 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서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숨겨진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송대대사님, 왜 우리 대학에 와야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것인데요. 인원이 적은 게 어떻게 장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채린 대사님은 우리 학교에 다시 입학할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를 준비했는데요.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학교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준비해 보았는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는 총 7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오늘 순서는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유산학과, 그리고 문화재관리학과, 융합고고학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장면이 있으면 유튜브로 또 이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통건축학과의 소개 동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대사님, 황룡사 9층 목탑 이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런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건축물을 복원하는 학과가 있죠. 무슨 학과죠? 바로 전통건축학과인데요. 네, 전통건축학과 학우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다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건축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이제 본인이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전통건축학과에 입학해서 자신이 얼마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학과에 지원한 그런 거창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단순히 한옥을 좋아했고 어느 순간 문득 직접 한옥을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실습이나 실무 경험을 중점으로 두고 있었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찾았고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입학하고 2학년 1학기까지 마치면서 학과 선택에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옥을 지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학교에 오게 된 경우라 속으로 상상만 하던 자신만의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고 또 전통 구조 수업이나 여러 부재에 관한 수업들을 통해 한옥 부재를 설계하고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대목 입문 수업이나 대목 입문 수업에서 직접 나무를 깎아 부재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 매우 기대되기도 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진학은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이고 또 고등학교 당시에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저에게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고건축물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매우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그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관련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현장에서 오시는 학생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매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우리 학교 전통 건축학과에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학교 전통 건축학과이어야 하는가? 약간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 학과는 한옥에 관심이 있거나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있고 한번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국내 모든 대학의 건축과를 통틀어서 한옥에 관한 교육의 환경이나 학부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질이 가장 높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대학의 건축과에서는 건축사 시험에 맞는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옥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려면 대학원 과정을 거치거나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한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부 1학년 때부터 한옥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저희 학과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만 보신다면은 졸업 후에 무조건 한옥 관련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학과도 건축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신설되어서 한옥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옥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합격 후기 아니면 특별한 합격할 수 있었던 전략이 있을까요? 우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준비하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평이 있어서 한국사 공부에 조금 비중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건축학과라고는 하나 결국은 건축학과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수학의 비중이 1.2배 정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비중은 0.8% 정도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적긴 하나 질문이 전공 지식 중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 김항직 교수님의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과 같은 책들을 참고해서 기본적인 용어와 건축 부재의 개념 정도를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입시 준비 당시에 필기 시험과 면접 준비 모두 이전 연도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유형을 파악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이 특별한 합격 전략을 통해서 이제 예비 전통 건축학과 신입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이러한 부분들 질문으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 정도만 더 받고 질문이 없다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공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좀 재밌었다 하는 수업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2학년 때 들은 한옥주택 설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서 저희가 상상하는 대로 그런 설계를 하면서 제가 의도하는 대로 한옥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가장 의미 있었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진 수업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학우님께서도 한 가지 수업 꼽아 주시겠어요? 저도 이번 학기 때 들었던 전통건축 해동용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아무래도 건축과가 꼭 필요한 스케치업이나 그런 3D 툴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런 다양한 툴들을 다 배워가지고 꽤 유익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을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 전통 건축학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학과인 이제 전통 조경학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먼저 동영상 시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건축학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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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전통 조경학과입니다. 네, 최린 대사님, 혹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럼요. 담양 소세원, 영양 서석지, 복일도 세연정 정도를 전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럼 이곳들 현재 지금 다 가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전통 조경학과 학우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통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한나라입니다. 네, 우리 전통조경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평소에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원이나 공원 등의 조경 공간에서 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조경에 대해서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전통 조경, 즉 선조들이 살았던 공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3대 전통 정원 중 하나인 소세원을 방문하면서부터였는데요. 소세원에서 전통 건축물, 그러니까 정자들과 잘 어우러지는 조경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빗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런 점이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전통 조경과 현대 조경을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이렇게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전통 조경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지원 동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학교에서 수업도 많이 듣고 답사도 많이 가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까지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일단 현대 전통 조경학과에서는 다양한 이론 수업을 이제 비롯해서 실습이나 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가 진짜 굉장히 많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진짜 20학번 다른 이제 고향의 친구들을 보면은 답사를 아무데도 못 가고 실습 학과인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제 다양한 답사를 했는데 이론 수업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가가지고 완벽히 더 이해할 수 있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학교가 소수정예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여쭤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전통조경학과를 와야 하나?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전통조경학과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다른 조경학과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이 생활했던 옛 공간에 대해서 배우고 전통 조경을 현대 조경에 접목시키는 것까지 정말 폭넓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실습 및 답사를 이제 병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데 2학년 1학기 때 윤선도, 보길도 원림, 서울식물원, 논산 윤중고택, 창덕궁 등 정말 실제로 많은 답사가 있었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전통 조경학과만의 온실과 텃밭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를 함께 진행하면서 또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는 것을 준비하는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학교 전통조경학과가 가진 장점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면 좋을 것, 합격 전략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뭐 주변 친구들 이야기까지 다 들어서 총 이제 3가지 입시 전형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입학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출제가 나왔는지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입학고사를 따로 치르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정원 외, 정원 내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그 퍼센트를 확인해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전통 문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생기부나 자소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입시 전형 모두 면접을 보아야 하는데요. 그중 이제 전통 조경학과에서는 알기 쉬운 전통 조경 시설 사전이나 동양 조경 문헌사 등을 통해서 조경과 관련한 서적을 많이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심층 면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층 면접 문제들을 다 공부하고 외우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시 모집은 오로지 수능 점수로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자신만의 합격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질문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문 기다리면서 학우님께 질문 한 가지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조경학과에서 전통 조경학과에서 답사를 굉장히 많이 갔다고 했는데 그 답사에서 유익했던 점이나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유익했던 점 굉장히 많죠. 갑자기 물어보셔서 갑자기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일단 1박 2일 답사가 있고요. 답사를 가서 실제로 이제 보고서도 작성하고 가기 전에 어디를 가는지 또 정리를 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1학년 때 답사가 또 있는데요. 1학년 때 시경정이라는 곳과 소세원, 아까 말씀드렸던 소세원, 그리고 중로공 같은 데를 가가지고 실제로 소세원에 있던 것을 재현한다거나,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전통 공간을 재현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것을 보존시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친구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댓글 중에 조금 전에 올라오긴 했는데 건축학과의 질문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졸업 후의 진로 방향이 어떤지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조경과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떤지? 조경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통 조경학과지만 현대 조경까지 모두 아울러서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목 체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 조경 업체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쪽 문화재 쪽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열정만 있다면 대학원 진로도 학석사 연계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진로 방향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방향을 나눠지는데요. 설계 쪽이나 식물 쪽으로 이제 나누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두 가지 다 좋아가지고 뭘 이제 설정하지 못했는데 들어오셔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질문 중에서 학과에서 수업에 사용하거나 혹은 이외에도 본인이 따로 좋아하고 읽었던 전통 조경과 관련된 추천 도서를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 추천 도서에 관한 이제 답변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기 쉬운 전통 조경 시설 사전 이게 이제 김영모 총장님께서 현재 지금 총장님이신데 저희 전통 조경학과 교수님이실 때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총장님이 집필하신 그 책으로는 완전 세세한 시설이 정말 분류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책을 실제로 지금 수업에서도 사용을 했었고요. 또 동양 조경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그리고 고대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실제로 이제 사용도 하고 스터디에도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추천 도서들도 다 홍보대사 내일이라는 블로그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유튜브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다음 학과인 문화재 보존과학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전통 조경 정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많이 답사도 가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우리 학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것까지 하고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통 조경학과는 어떤 과제가 많나요?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과제는 뭔가요? 저는 지금 과제는 솔직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했던 조경계획 2학년 1학기 조경계획이라는 수업에서 실제로 국가 정원을 저희가 계획하는 이제 조경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수업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를 저는 한 100페이지 넘는 그 정도의 양을 이제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대상지를 이제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개발 전략을 설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보고서를 썼던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재 보존과학과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SI? 그거 미드 아닌가요? 미드만이 아닙니다. 숨은 역사의 단서를 찾는 문화재 CSI. 네, 문화재 의사라고들도 하죠. 문화재 보존과학과 학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 보존과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박병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학회장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과 소개,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문화재 보존과학과에서 지향하는 그 최종 목적은 이 문화재가 이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갖고 가기 위한 그런 그 큰 뜻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존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가 쓰는 보존이라는 단어는 이 그 오랫동안 얘를 이 형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반되는 모든 활동들, 뭐 직접적인 처리가 될 수 있고 주변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저희 문화재 보존과학과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문화재 보존과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17학번인데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지원할 때는 문이과 제도라고 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과학, 수학 하는 사람, 국어나 약간 사회 쪽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럼에 따라서 난 문과니까 이런 과를 지원할 거다, 이과니까 이런 과를 지원할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컸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전통 건축과 쪽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생님 한 분께서 저보고 너 이과니까 보존과학과 한번 써봐라. 그렇게 이제 그러면 보존과학과가 뭘까? 그러고 이제 학교 커리큘럼 이런 걸 찾아봤는데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네. 학교 생활도 즐길 만큼 즐기셨을 것 같고 수업도 많이 들었으셨는데 그럼 지금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약간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어서 이 과에 들어왔다라는 좀 다른 거리가 먼 느낌으로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만족도는 되게 괜찮고요. 아무래도 학년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맨날 그 PPT와 글로만 배우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실습, 직접 내가 이걸 만들어 보고 아니면 실제 유물 가지고 이제 약간 처리도 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뭔가 재밌다라는 느낌을 정말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왜 꼭 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혹시 왜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이게 아무리 내가 역사가 좋아, 문화재가 좋아, 이제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실제 유물을 내가 만져봤냐 안 봤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유물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주고 이런 부분 색을 맞춰주고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거와 직접 몸으로 이제 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떤 내가 마음가짐, 어떤 뭐 주의 정돈되는 배경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몸으로 익히는 게 더 이제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대학생 단계에서 실제 유물을 직접 만져서 처리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김재민 선생님 저희 부동가시니까 아직까지 저는 2학년이라서 실제로 만져본 적 없는데 이게 선배님들께 들어보니까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실제 유물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3학년 때부터 만질 수 있잖아요. 다음 학기 때부터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2학년 2학기 때부터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좋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쨌든 한 번의 경험, 더 남들 다른 보존과학과 뭐 그런 비슷한 학문들을 연구하는 타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이미 2학년 때부터 실제 유물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실제 유물을 가지고 뭔가 내가 얘를 책임을 지고 이제 그 녹이나 이런 손상 없이 원형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구나라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무래도 특수목적대학교다 보니까 정말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듯이 전통 문화, 문화유산, 문화재 아는 애들을 직접 그 다루는, 이제 후에 이제 그쪽의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뭐 장비라던가 뭐 교수님들이라던가 확실하게 왔을 때 나는 보존과학 하러 왔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되게 좋은 약간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는 합격 전략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 시험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우선 선발이라고 말하는 이제 자체 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붙은 케이스인데 그 외에도 이제 또 특별한 뭐 내가 기능자가 있거나 성적이 좋아서 그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정시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뭐 정시야 뭐 여러분이 수능 잘 보시고 좋은 점수로 이제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기능자, 기술자 그런 자격증 그리고 뭐 정말 나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너무 우수해 뭐 그런 케이스이신 분들은 그 각각 전형에 맞게 찾아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난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자체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고 면접으로 들어가기 전에 2배수 내지 3배수 그게 매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원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가서 이제 면접을 통과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명을 중에 그 우선 선발 몇 명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나는 시험은 저희 입시 요강이나 약간 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시험 범위가 어디서 나오고 뭐 어떤 뭐 문제 유형이라고 하나요? 그런 애들이 좀 나와 있을 건데 나는 시험 잘 보시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만큼의 어떤 열의를 보여주셔야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을 건데 이제 저희가 심층 면접이라 해가지고 일반 대학교 면접이랑 좀 다르거든요. 저희 이제 너 이 학교 왜 지원했니? 그래서 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올 거니? 이런 간단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제 전공에 관련된 지식들을 물어보는 게 한 3문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아마 어차피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하셨다면은 그 자리 면접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과 점수가 비슷할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학교를 붙기 위해서는 면접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 면접을 그러면 아직 내가 전공을 배운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럼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저희 이호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문화재 보존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편법이긴 한데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면은 이제 기출문제 저희 학교 그동안 면접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붙으셨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딱 붙었겠구나 싶었는데 붙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을 또 받아볼 차례인데요. 또 질문을 기다리면서 우리 선배님께도 질문을 빠뜨릴 수 없죠. 실제 유물을 만져보셨다고 했잖아요. 실제 유물, 어떤 유물을 만져보셨는지, 그 유물을 만져보실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과 수업 중에 철제유물 보존 처리 그리고 유구 보존 실습 이렇게 2가지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일단 철제유물 보존 처리의 경우에는 이제 철제로 된 관못 이 친구를 이제 보존 처리를 해봤고요. 이제 유구 보존 실습 때는 이제 그 목질흔이라고 그 목탄흔이라고 이제 그거를 제가 처리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유물이건 출토가 되거나 이제 뭔가 보존 처리를 가하려면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더 부식을 촉진시키는 그런 인자들이 있을 건데 걔네를 제거를 해주고 그만큼의 사후 관리를 잘해줘야 이 유물이 원래 이런 형태였고 앞으로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이물질 제거라는 단계가 있는데 아마 모든 이제 저희 학부생 친구들도 그렇고 처음 이제 이물질 제거를 할 때가 제일 이제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랑 실제로 요거를 이물질 제거해 봤을 때 어떤 색깔인지 어떤 게 나오는지가 유물의 상태, 어떤 매장 환경 뭐 이런 모든 요인들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이물질을 제거를 딱 했는데 떨어지고 나왔더니 갑자기 까만색이네? 그럼 막 철렁해요 진짜 막.
아마 최린대사님 다음 학기 때 뼈저리게 느끼실 거지만 이물질 하나하나 쪼갤 때마다 그 내 심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맞구나. 이 부분은 남겨야 되는 부분이 맞구나. 이게 몸으로 아예 그냥 습득이 되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그런 수업들인 것 같네요. 물론 추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그때 다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지. 학과인 것 같네요. 여기 유튜브에 질문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네. 우선 선발고사 과목과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선 보존과를 지원하실 거면은 우선 선발고사에서 이제 그 가중치가 좀 달라요. 탁과랑 저희 과의 경우에는 일단은 우선 선발 과목이 제가 알기로 4개로 알고 있는데 국영수, 한국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어가 0.8배 가중치고 수학이 1.2배 가중치라서 수학은 진짜 확실하게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1.2배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그 수치로 바꾸면 꽤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 되게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면접 시간 얼마나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면접 시간 제 기억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면접 시간이 되게 금방금방 답하고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학과 수업 중에 실습 수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실습 저는 이제 철제유물 보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수업이 제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실제 유물을 만져본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물론 처음에 할 땐 정말 울고 싶어요. 막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막 그렇긴 한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가장 이제 머릿속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좀 남는 게 가장 많은 수업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제일 컸고 그래서 기억에 제일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경험일 수도 있죠. 그래도.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선 선발 난이도 말씀드리셨는데 그냥 수능 그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마 시험 범위라고 하나요? 그런 게 다 제가 알기로 그때 선별 기간 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시험 범위를 바탕으로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시험이라도 뭐 거의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미적분 기하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문이과가 없죠? 네, 지금은 그렇죠.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마 그 시험 범위가 나와야 알 것 같은데 그 시험 범위에 이제 수학은 어디까지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과였으니까 기하 벡터랑 미적분 2가 필수였거든요. 근데 입학고사 볼 때는 기백이랑 미투는 안 봤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 볼 때도 그랬나요? 저는 특별? 우선 선발 아니었어서 근데 모집 요강이 이런 자세히- 사항은 모집 요강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 참고하셔서 선택 과목 선택하셔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네,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오세요 그냥. 오시면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 나와주신 문화재 보존과학과 박병진 학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통미술공예학과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학과는 전통미술공예학과인데요. 전통미술공예학과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대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네, 타 미대와의 차이점은 이제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장인분들이 직접 와서 수업을 해주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TV에서나 보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이 이 학교에 와서 직접 수업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장인들께 배우고 또 장인들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 때도 우리 학교에서 그 기와장을 구웠다고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가마가 실제로 우리 학교 전통 가마터에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 가마도 좀 많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우님들을 모셔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명칭이 수시 모집으로 바뀐 특별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전통미술공예학과 도자전공 21학번 김가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미술공예학과 21학번 전통회화 전공인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전통 미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각자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통공예에 종사하시는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 전통문화의 발전과 보존 및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커가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그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게 깨달았습니다.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언가를 손으로 만드는 행위 또한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전통미술공예학과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통대를 한국화 계열의 특수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이런 대학도 있구나, 문화재 관련으로 무엇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학교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입시 유형 자체가 다른 일반 한국학과랑은 많이 달라서 쉽게 도전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확실하게 전통대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이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숭례문 화재나 낙산사 화재처럼 그런 국내 문화재가 전소된 사건이 옛날에 몇 번 있었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제가 어릴 때 발생했다 보니까 막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즈음에 세계적으로 문화재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이 전소되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오키나와의 휴리성도 전소가 됩니다. 제 전통대 지원에 영향을 준 건 휴리성인데요. 이 휴리성이 류큐 왕국의 궁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문화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본관 전체가 불타버리고 또 그 사진이랑 영상을 직접 보니까 겁이 들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앞으로 저렇게 없어지면 이라는 생각도 막 들었고요. 또 휴리성 복원이 그 전통 기와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몇 명 없어서 복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기술들을 제가 전수받고 싶어서 저는 전통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멋진 꿈을 안고 우리 학교로 오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직 1학년이라 많이 학교 생활을 해보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은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입학해서 제 꿈을 펼칠 수 있길 고대하던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도 있고 학교 커리큘럼이 전통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도 알 수 있기에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도 타 대학에 비해 최근의 것이어서 좋은 편에 속하고 항상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가 힘쓰고 있기에 그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희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서관에 직접 가봤는데 장서수도 되게 많고 수업 질도 각각 하나하나 너무 높아서 매우 만족을 합니다. 또 학비도 엄청 저렴하고요. 또한 학생 스스로 다른 전공도 연계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워갈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다면 왜 타 대학이 미대가 아니라 왜 우리 전통미술공예학과에 와야 한다라는 이유가 본인들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예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통미술공예학과만한 학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대한 이해도 높은 교수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분들의 수업과 무형문화재 이수제도가 포함된 커리큘럼, 접하기 힘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 등 본인과 전공만 적합한다면 정말 얻어가는 것과 배워가는 것이 많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학교는 전통회화 전공의 경우 단청, 불화, 전통 궁중회화 모두를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분야들이 다른 일반 미대 한국학과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도자, 섬유,
그 조각 전공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전통을 배웁니다. 전통 공예를 잇는다는 학과 설립 목표 그 자체로도 저희 학교의 충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전국에서 딱 하나뿐인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께 직접 배우고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공예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에 관심이 많은 예술계 학생들에게 우리 과를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만의 매력이 좀 뚜렷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합격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수시 모집 도자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입학고사는 1박 2일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도자 전공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저는 물레 실기 시험을 위해 다양한 국보 형태의 기물 성형 연습을 하였으며 조형 실기 시험을 위해서는 국보급 유물 관련 책을 찾아보며 아이디어 스케치와 형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날 면접을 위해서 저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살피고 문화유산 관련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한국의 인류 무형유산, 무형문화재 제도, 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물의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해 부분별로 노트를 만들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국보급 유물 관련 서적에서는 유물의 생김새와 특징, 명칭, 어디서 출토되었는지 등을 찾아 정리하였으며 특히 도자 유물에 관련하여서는 연도별로 어떤 도자가 만들어졌는지 정리하는 과정으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면접 대비 제가 추천하는 도서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의 기대서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면접에 들어가서는 교수님들과 눈을 마주치려는 태도와 자신의 당당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수시 모집 실기 전형을 썼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수시 모집이 일반 전형 뒤로 미뤄졌죠. 회화로 실기 수시를 지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아마 전통대를 1순위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과가 입시 스타일도 다른 대학이랑 많이 좀 다르고 해서 좀 난감한 경우도 생기실 텐데 저도 입시할 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은 인체와 정물 수목 담체를 보통 실기로 보는데 저희 과는 아무래도 현상모사를 시험으로 택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술고나 입시학원에서 모사를 전문적으로 대비해주는 곳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합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있으면 또 그 진심을 면접에서 보여주시면 합격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 학교는 지원 기회가 정시까지 해서 이번에 한 3번으로 늘어났죠.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에 이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선발에서 실기 시험에서 정밀 묘사를 계속 하는데 시간이 2시간 50분이라 많이 촉박해요. 관련 팁이나 정밀 묘사 구사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 전형이랑 일반 전형을 이제 같이 준비했는데 일반 전형에 정밀 묘사가 있죠. 그 정밀 묘사 같은 경우 2시간 50분이라서 많이 좀 촉박하실 텐데 이거는 진짜 일단 배경이 없다 보니까 배경을 좀 생략을 하시고 생략과 그 집중을 적절히 해가면서 그 비비기도 많이 쓰시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전통미술공예학과 회화과의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일단 전통과 창작 현대를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작가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회화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단청 기술자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모사 기술을 배워서 모사 복원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특 연계율, 전통미술공예학과의 수특 연계율. 이거 아까 전에 그 문화재 보존과학과 때 설명하지 않았나요? 미공과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거는 미공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수능특강과 연계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능특강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을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조금 더 우선 선발 입학고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질문으로 많이 문지르면 감전되는 요인은 없냐고 질문이 들었는데요. 이게 소묘 같은 경우가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전통 소묘 같은 경우는 문지르면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는 좀 전통 소묘보다는 디자인 소묘로 그런 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디자인 소묘 같은 경우는 많이 문지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거는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형태력만 충분히 맞추고 집중을 잘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입학 후에 미술공예과 내에서 세부 전공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선발된 인원들은 그 자신이 우선 선발된 전공을 꼭 선택해야 하고요.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공예재료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1학기 동안 도자, 조각, 회화, 섬유 모두 다 체험해 보시고 전공을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약간 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선발이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 그게 이제 각자의 전공으로 들어왔으면 수시 모집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우선 선발로 들어온 학우님들은 이제 편하게 전공을 선택하십니다. 그 전통지우개 사용 가능하시냐고 질문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판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책상에 걸쳐서 이거 화판을 받은 다음에 그냥 그런 그 이젤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완전히 책상에다가 붙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따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이 혹시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우리 학교를 준비하면서 미술공예학과를 준비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면접을 볼 때 혹시 학우님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는 도자 전공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도자기 관련해서 정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물 관련 책을 찾아보면서 어떤 유물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해서 마치 복원한다는 식의 작품도 많이 해봤고요. 관련 책 찾아보면서 이런 요소를 결합해서 만들면 좋겠다 싶은 창의적인 조형 작품도 준비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할 때 일단 저가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고등학교 자체에서 전시회를 해요. 그 전시회에 출품했던 제 작품을 일단 냈고요. 그다음에 창작과 또 이제 모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그렸던 그런 시범작들도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으니 전통미술공예학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이 설명회를 듣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전통미술공예학과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학과인 이제 무형유산학과의 동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대사님, 무형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이랑 김치와 택견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김치도 무형유산이 될 수 있군요. 우리가 보는 문화재들은 누군가가 만들고 노력한 결과겠죠? 문화재를 만들었던 장인들의 정신과 기술을 잃어버리면 다시 복원하고 이어가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대손손으로 다음 세대의 문화재를 전하는 일도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무형유산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형유산학과 20학번 김환희입니다. 네, 그러면 무형유산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전공 입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가요 시상식에서 K-팝과 국악, 탈춤, 사물놀이, 상고무 등 이런 우리 전통과 현대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리 대학을 알게 되었고 교내의 다양한 전공 중에서도 무형유산이 되게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학과가 물음표로 다가와 처음에는 단순히 배워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공 수업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한 전공 수업 소개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무형유산학과에서는 공예기술과 공연, 전시기획, 법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공부하는데요.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 중에서도 전공 수업 몇 가지만 짧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공예와 무형유산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공예의 전반적인 흐름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공예기술의 이론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사실 저는 무형유산의 범위 내에서도 이 공연예술, 음악에 관심이 더 많았던 케이스라서 공예 분야에는 많이 무지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예에 처음으로 약간 눈을 뜨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1학기 무형유산 법 수업입니다.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법을 공부하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직접 공개행사 모니터링 보고서와 모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었는데요. 특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서 모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지정시킬 수 있을지, 이 종목이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이 종목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뜻깊고 유익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무형유산학과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으니 어떤 수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학과 홈페이지 내의 교과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다양한 수업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왜 꼭 무형유산학과로 와야 하나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무형유산학과는 무형유산학을 공부하는 국내 유일무이의 학과로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문적이고 이렇게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더해 앞서 사회자분들이 언급해 주셨듯이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라는 많은 고등교육 기관과 전문기관이 모인 기구를 기존의 종합대학이 아닌 저희 무형유산학과에서 사무국 대표를 맡고 있을 만큼 무형유산학과의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무형유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곤 합니다. 저 역시도 무형유산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형의 것보다는 유형의 것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형문화재들은 유형문화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인과 장인의 기술이 필요한 법인데요. 저희 무형유산학과에서는 이러한 장인과 장인의 기술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곤 합니다. 저는 무형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의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유형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형의 것도 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형과 유형의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만 알고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무형유산과 무형유산학과가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형유산학과 아주 멋진 학과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 무형유산학과에 오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는 일반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늦긴 한 것 같은데 그때 3학년 때 전통대에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내신과 수능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필기고사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고사의 난이도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국어와 영어, 수학은 모의고사와 비슷한 난이도였고 한국사는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필기고사와 면접 기출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니 시험이나 면접 이전에 이를 여러 번 공부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관련 최근 이슈나 뉴스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 무형유산학과 면접을 준비하면서 읽으면 좋은 도서들이 학교 카페나 학과 블로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읽어보시면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앞서 말씀드린 학과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립무형유산원이나 유네스코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여서 무형유산에 관련된 내용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찾아보고 가시면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모의 면접 느낌으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면접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본 면접에서 긴장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과 학과에 대한 의지, 열정을 자신 있게 보여주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들을 대방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올라오고 있나요? 우선 선발의 경우 성적은 수능 모의고사 몇 등급 정도로 보면 비슷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우선 선발이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 그렇죠. 입학을 한 케이스라서 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이 현재 일반 네. 전형 진짜요? 네.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 한 3등급, 평균 3등급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면 질문을 잠시 기다리면서 또 무형유산학과 김한희 학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번이시면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서 작년에는 비대면 수업 진행하셨죠. 네, 하다가 맞습니다. 올해 대면 수업 진행한 걸로 아는데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수업하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나 그럴 때는 많이 답답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되지 않는 그 벽이 있잖아요. 비대면으로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확실히 대면으로 발표하니까 훨씬 더 떨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일단 학교에 처음 와봤는데 학교에 예쁘고 약간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는 약간 눈이 즐겁다 해야 되나? 네, 보는 그렇죠. 재미도 있고 학과 일단 무엇보다 교수님과 동기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예비 신입생분들도 이제 저희 홍보대사 내일에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는데 이 캠퍼스 투어 참여하시면 방금 언급하셨던 이런 이쁜 캠퍼스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이제 더 올라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무형유산학과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세상에는 약간 때가 오기 전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때가 왔을 때 그제서야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 무형유산의 가치를 빛내고 무형유산학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형유산학과 홈페이지,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학과 선배분들의 입시 후기와 무형유산학과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등 무형유산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학과 인스타그램 역시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학과에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어 나와주신 김한희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학과인 문화재관리학과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 대사님, 우리 문화재는 활용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화유산 향유를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에 있는 소중한 유산도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체계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문화재관리학과 학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과 21학번 성지수입니다. 네, 그럼 문화재관리학과를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본인만이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작 우리나라의 신화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더 잘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것에 관심을 갖고 지킬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치듯 하신 말씀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역사와 우리 문화유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역사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던 중 눈에 띈 것은 역사 마케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접할 기회는 적지만 영화나 TV 등 매체를 통해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역사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단군 신화와 같은 접근성이 낮은 고대사와 신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근대 문화유산 활용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통해 세계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자는 저의 모토와 역사 마케팅 전문가를 연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막연했고 그러던 중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재관리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학과의 교육과정 중 문화마케팅론은 저의 목표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배운 국제사회에 관한 지식들과 해외 학생들과 교류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했던 경험들에서 배운 국제교류 능력이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 관리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과에 대한 만족도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되어서야 문화재관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돼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은 부족했었는데요. 다행히도 1학년 커리큘럼에서 문화재가 무엇이고 보호법과 문화재 유형에 따른 특징들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들을 배우고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문화재관리학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재관리학과에 들어와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처럼 문화재 컨텐츠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문화재관리학과에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화재관리학과는 또한 단 하나밖에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메리트도 있고 학과의 전임 교수분들께서 문화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심이 있지만 진로를 아직 못 찾은 학생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도와주실 교수님과 학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없이 문화재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실망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문화재관리학과에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신 노력 또는 학교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원래 역사교육과를 지망하였다가 3학년 때 문화재관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기존에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인 국민보도연맹 사건 위령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던 경험들에서 3학년 때 제가 세운 문화재의 가치를 엮어 배운 점과 문화재 전승, 창의적 계승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문화재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 분야에서 주의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문화재 보존뿐만이 아닌 창의적 계승 방안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점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본인만이 뚜렷한 전략으로 우리 학교에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문화재관리학과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나요? 제출을 이제 불가능한 걸로 이제 요강이 바뀌었죠? 네, 포트폴리오는 전통미술공예학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은 문화재관리학과에 무형유산과 관련된 수업이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3학년 과정에 무형유산에 관련한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관리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광과의 추천 도서와 필수 도서를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본인과 연관지어서 입시를 할 때 추천해 줄 만한 도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문화재 관리학과를 3학년 때 희망하였기 때문에 관련 도서는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활동들에서 읽은 책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노사이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노사이드가 자행된 장소나 이런 장소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문화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이 장소들이 어떠한 의미를 더욱 갖게 되는지 엮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문화재 관리학과 추천 도서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엮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학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문관과 추천 필수 도서가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홍보대사 내일 카페에도 이제 추천 도서 목록이 이제 앞서 계속 언급되었다시피 정리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네, 저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 유네스코 유산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 유산들의 사례들을 말하는 것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문화재 관련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기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면접 볼 때 나온 질문들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이제 당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페이지에 가면 기출문제가 지금까지의 기출문제가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모든 전공이 다 4년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렇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제 학부 전체가 다 4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방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장단점 중 단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자료집이나 아니면은 논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면접 참고 자료로 어떤 논문을 하나 추천해 주시는데요. 그러한 논문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 관리학과와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문화재 보존과학과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화학이나 주로 과학 쪽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반면에 이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화재 관리학과는 문과 쪽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존과학과는 이제 훼손된 문화재를 어떻게 복원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계속 보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과라면 문화재 관리학과는 이러한 문화재를 어떻게 소개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에 갖고 올지 문화재에 관한 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채린 대사님이 질문해 주실까요? 문화재 관리학과에도 전공 수업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은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인 문화재 관리학개론인데요. 교수님께서 박물관학의 최고 권위자이시기도 하시고 되게 교수님께서 아는 내용이 많으셔서 배울 내용이 참 많았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과제 내용이 처음에는 학교에 올라왔을 때 버거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어려운 과제들을 차근차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 수 있어서 문화재 관리학개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문화재 관리학과 학우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라면 문화재 관리학과에 오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합격해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를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신 문화재 관리학과 성지수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마지막 학과인 융합고고학과 학과 소개 영상 틀어드리면서 네, 문화재 관리학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리 대사님, 부여에 유명한 문화재 어디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아마 낙화암이나 백제의 금동대항로가 출토되었던 능산리 고분군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여에는 가장 유명한 금동대항로가 출토되었죠. 이렇게 부여에는 아직도 조사하고 발굴해야 할 문화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재 발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습도 하고 그러는 학과인 융합고고학과 학우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융합고고학과 학과 홍보단 20학번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고고학과 학과 홍보단 21학번 오하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본인의 이제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다니는 것이 취미로 될 만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꼭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부모님께 부탁하여 박물관에 갈 정도로 박물관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점차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나 유물을 좋아했기에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고 찾아보니 고고학과였고 그 이후 우리 학교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학과를 지망했던 학생이라 박물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약 내가 발굴하고 연구한 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께 선배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시를 준비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학교를 알고 있었고 융합고고학과가 나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했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우리 학교에 꿈을 찾아 오신 것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많이 해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 어느 정도인가요? 저의 경우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간 1년 반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고고학 지식의 기초를 배우고 2학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전공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벌써 제가 실습 강의만 학기마다 하나씩 수강했는데요. 교수님께서 꼼꼼히 알려주신 덕에 아직도 손에 익어 있을 정도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저는 이제 반수를 통해 들어와서 남들보다 1년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면서 의미 없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전공 강의, 책에서만 봤던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실습 수업, 자료로 보기만 한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지 답사, 풍부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술 정보관의 자료들이 재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 학교에 입학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들 만족을 하면서 본인 학과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꼭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융합고고학과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 과에 와야 한다고 물으신다면 앞서 제 만족도가 다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융합고고학과를 와야 된다는 이유를 3가지 정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실습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1학년에는 학기마다 전공 필수로 야외, 실내에서 하는 실습 강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고고학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학년마다 실습이 있어 다양한 고고학 현장의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강의의 폭이 다양합니다. 커리큘럼을 보신 예비 신입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사시대부터 중근세까지의 역사까지 고고학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학, 해외 고고학 강의, 고고학사까지 다양한 폭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가 백제, 청동기 유적지가 다량으로 나오는 부여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관련된 연구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국리, 능상리 팀이 있으며 외에 북방 고고학 팀도 있습니다. 저희 동기, 저희 선배님들도 학부생의 신분으로도 연구실에 들어가요 많은 활동을 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굴 작업도 있어 제 후배도 현재 부여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저희 동기는 7월에 러시아에서 해외에서 발굴 작업을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외에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전체 답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별로 가는 답사도 있어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넓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융합고고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더 객관적으로 학과의 장점과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고고학개론, 야외조사 장비 활용 실습 등 전공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는 2학년 내지 4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타 대학 고고학과에 비해 기초를 잘 쌓고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세부 전공 강의들을 들어 전공을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생 때 거의 나가지 않는 발굴 실습을 우리 학과에서는 학년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과에서 2학년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실습 학기를 통해 현장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들어 고고학 전문가가 되길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망설이고 고민할 시간이 정말 아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학교 융합고고학과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보고 있는 분들께 해줄 그런 합격 전략, 수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특별 전형이라고 불리던 전형, 현 수시 전형 중 학생분 위주인 학교장 추천으로 이곳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대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낸 성적이라면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 일찍이 다양한 과목도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 국수, 사과, 영과, 기가, 정보와 같은 과목들도 챙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이 조금 낮았던 터라 심층 면접 60%에 많은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입시를 일찍 하다 보니 면접 연습은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면접을 끝내고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실생활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나올 문제는 전 학년도 문제를 계속해서 훑어본다 한들 막상 답이 확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고고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도 있겠구나, 혹시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평소의 생각이 모두 면접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중 자기 PR을 하는 부분은 자소서에 적었던 그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시고 그 외 전공 지식이나 고고학과 관련된 지식의 대답은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작은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많이 다니고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적어두거나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했던 활동이 합격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저는 2021학년도 입시기준 특별전형에서 새로 신설되었던 전통문화인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올해는 9월 중 모집하는 수시 모집에 해당되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이 주가 되는 전형입니다. 저는 수시 모집 전형으로 입학했기에 우선 선발 전형은 작년 기준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동기에게 조언을 구해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인재상, 이념 등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해 채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적힌 소재를 활용해 나는 이런 인재고 학교가 나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2학년까지는 누가 봐도 사학과 지망 학생의 생활기록부였지만 수많은 지원자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깊게 분석해 자기소개서를 적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출 직전까지 읽고 고쳤고 면접은 기출문제를 정리해 출제 빈도에 맞춰 중요도를 체크한 후 모든 질문에 답을 달아 외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 항상 참고 문헌을 올려주시기에 읽어보는 것이 좋지만 저는 책을 구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는 곧 접수가 시작되는 우선 선발 전형에도 해당됩니다. 우선 선발은 시험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에 나머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선발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로 국어, 수학은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고 영어는 수능과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는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기에 심화된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계속 풀어보고 오답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연계교재에서 연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한껏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런 합격 전략이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 분들에게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을 안 받아볼 수가 없겠죠? 인류학 쪽과 연관된 활동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드리자면 2학년 전공 선택 과목에 형질 인류학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면 인류학과 관련된 강의를 배우실 수 있으면 제가 이번 학기에 들었기에 감히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저에게 깊은 수업이 되었고 제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여쭤보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작성했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작부터 적는 것은 너무 오래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서 그 전 한 2, 3주 전부터 틀을 어느 정도 잡고 이제 시작해서 원서 접수 직전까지 이제 준비하고 작성하고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거의 모든 대학교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1번은 제가 1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사항이라 그것은 계속 제가 적어왔고 2, 3번 같은 경우는 입시 넣기 한 2, 3주 전부터 저도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습 종류가 다양한데 해봤던 실습 중 무슨 활동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2학년 1학기 때 했던 유물 정리 실습이란 게 있습니다. 유물 정리 실습은 정말 여러분이 발굴 현장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석관묘 1호 레플리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발굴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측도 해보고 발굴 보고서도 쓰는 그런 활동이기에 저도 진짜 현장에 가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매우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야외 조사 장비 활용 실습 수업을 했었는데 이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으로 운영이 되는 수업입니다. 이제 고고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기계들 발굴 나갔을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계들을 이제 배우는 작업인데 이제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고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정말 제가 진짜 고고학자가 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이 과를 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재밌고 유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 한 가지를 놓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추천도서 목록은 네이버 카페 홍보대사 네일 카페에 들어가 보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네, 그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 성적보다 비교과를 더 중심적으로 보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이제 전형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전통문화 인재 전형은 종합 전형 일반 대학의 종합 전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과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과들은 이제 내신 3등급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전통미술공예학과는 내신 4등급 이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복수 전공은 가능하고 많은 다른 탁과분들도 저희 윤고과를 복수 전공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 학생들도 복수 전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복수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부전공도 가능하고 이제 학생 설계 전공 이런 다양한 전공들도 있으니까 이제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전공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또 기다리면서
네. 질문을 기다리면서 두 분께 저희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이 뭐 있을까요? 우선 이제 1학년 전공 수업은 이제 고고학개론과 야외 조사 장비 활용 실습이 이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있는데 이제 실습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고고학개론 수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고학개론은 고고학의 역사, 발전 과정 그리고 이제 여러 고고학이 어떻게 나뉘고 또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주로 배우는 이제 수업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름이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학자들 이름이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이름인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력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암기력이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고고학의 첫 발걸음을 뗀다는 이제 거에서 되게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에 하는 한국 고고학 강의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 강의를 통해서 2학년 전공 선택들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국 고고학에 대한 이제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중근세까지 한국 고고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 저희 2학년 때 전공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에겐 그것이 매우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에도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융합고고학과를 마지막으로 학과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정시 전형을 제외한다면 모든 전형이 심층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하면서 입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던 존재이기 때문이죠.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과 경험이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이후에 멋진 전통대 융합고고학과 학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예비 융합과 신입생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융합고고학과 김수연 오하늘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간단하게 입시에 대해서 올해 2022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날짜와 명칭 정도를 짚고 넘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2학년도 입시로는 이제 가장 먼저 치러지는 우선 선발,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발 원서 접수는 7월 1일 목요일부터 7월 9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는 9월 8일 수요일부터 9월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형인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는 수능이 끝나고 수능 성적이 나온 후인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정시 모집이었죠? 네. 네. 네, 그럼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대학 학과 학우님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보다 직접 학교에 합격해서 혹은 학교에 방문하셔서 오셔서 경험을 하고 저희를 직접 만나게 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 일정을 살펴보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학이 우선 선발 원서 접수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은 홍보대사 내일 카페나 학생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그 외에도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있으니 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더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네, 오늘 진행을 맡았던 홍보대사 내일 김재린, 이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